네이트판 토커들의 선택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밀키트로 밥 차려주는 와이프라는 글이에요. 제목 그대로 밀키트로 밥 차려주는 와이프 괜찮나요? 맞벌이고 평일 저녁은 거의 외식하거나 시켜 먹습니다. 문제는 주말인데 항상 밀키트로 조리만 해서 차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주말이라도 제대로 된 집밥 한 끼 먹고 싶은데 밀키트로만 먹으니 사 먹는 거랑 다를 바를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놀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와이프는 몸 쓰는 건 남자가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 쓰레기, 집 청소, 설거지 등등 다 합니다. 와이프는 밥하는 것밖에 없어요. 와이프는 같은 밥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큰 거를 바라는 건가요? 추가, 역할 바꿔보라고 하시는데 와이프가 싫다 했습니다. 평일에 빨래, 청소 제가 다 하고 저녁은 시켜 먹으면 제가 뒤처리 설거지 다 하고요. 와이프는 주말에 밥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적게 하고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근데 설거지, 집 청소. 아니, 설거지가 힘쓰는 게 아닌데 이것까지도 남자가 하는 거는 되게 의아하네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이제 이런 남성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와이프가 밀키트로 밥을 해주면은 뭔가 꽁으로 자기의 일을 대충대충 넘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남성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분은 본인이 되게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남성분이랑 제가 안 맞는 타입입니다. 이 남성분이 뭐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이런 타입이 딱 싫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든지 극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밀키트 개 잘 나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희 와이프가 신혼 때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요리도 거의 안 해봤고 했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뭐 연예계 생활만 하고 하다 보니까 요리를 거의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 때 이제 나한테 밥을 해주겠다고 아침에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거의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제가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조금 과장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시켜 먹든지 아니면은 그냥 밀키트 같은 거 사다가 대충 끓여 먹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요즘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다 되게 잘 나오고 굳이 막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제가 MSG를 좀 쓰자고 제가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MSG 그냥 치킨 스톡 넣고 대충 끓이면은 맛이 다 난단 말이야. 대충 그냥 어차피 맛은 다 MSG가 내는 거거든. 그래서 좀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멸치 육수를 직접 우려가지고 막 그걸로 하려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둘이 바뀌었어. 아니 그냥 편하게 밀키트 사다가 하면은 되는 거를 가지고 대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도 다 돈 낭비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냥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사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재밌다고 그냥 자기가 하게 냅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와이프가 직접 칼질을 해가지고 뭐 육수를 우려가지고 하는 거나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썰어서 다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들은 보통 극 F 성향일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이라도 T적인 성향이 있다면은 밀키트로 요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이 정말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분리수거, 쓰레기, 집 청소, 설거지 등등은 내가 다 하는데 얘는 밀키트 사다가 뚝딱 그냥 5분 끓여가지고 주는 게 끝이니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설거지랑 청소 정도는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업무 분담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방향 접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밀키트로 밥을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나는 이거는 조금 근데 이게 조금 이 와이프도 저는 지혜롭지 못한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와이프고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치잖아요. 저는 군말 없이 그런 밀키트를 안 쓰고 해줍니다. 이게 근데 남편이 그런 거를 바라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 느낌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해주고 존나 맛없게 해주고 막 간도 존나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요리 시간도 존나 길게 막 남편 배고파 죽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막 진짜 당근 하나 썼는데도 한 세월이야. 막 남편이 배고파서 막 죽으려고 해. 그런데도 막 3-4시간 걸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상 다 차려줘. 차렸는데 맛도 더럽게 없어.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 밀키트도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남편이랑 뭐 기싸움을 하면서 밀키트가 뭐 어때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데 맛 없게 해주면 되잖아. 밀키트보다 맛을 없게 해줘버리면은 남편이 밀키트를 그리워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죠. 밀키트가 맛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방송을 제대로 보신 게 맞나요? 저는 지금 밀키트를 맛없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요. 직접 하는 요리를 맛없게 해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성이 없다는 생각인 거겠죠?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너무 INTP스러운 생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정성이 들어간 맛없는 음식보다 정성이 안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요리가 맛있으면 됐지 정성이 대체 뭔 상관이냐 하는 조금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시간이나 와이프 시간이나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껴가지고 예를 들어 똑같은 맛이 난다면은 밀키트로 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 그래서 저는 뭐 밀키트로 밥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저는 오히려 와이프가 고생하고 이러는 거 싫어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냥 밀키트를 쓰라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뭐 제가 무슨 뭐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 방에 있잖아요. 거짓말을 어떻게 해. 진짜로 뭐 이마트 같은데 무슨 스타필드 같은데 장 보러 가잖아요. 와이프가 자기가 오늘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재료를 막 담아. 그러면 저는 그냥 저기 밀키트 있는데 저걸로 해 라고 하면 오히려 와이프가 나를 째려봐. 아니 내가 하고 싶다니까 막 이래.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밀키트 하면은 이거 5분이면 뚝딱 하는 건데 굳이 왜 이거를 하는 거야.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그냥 아니 근데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와이프가 그게 좋다고 하면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밀키트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남자들은 밀키트는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해가 안 감. 재료부터 사와서 손질해야 요리인가? 손질된 재료를 사와서 끓이고 찌고 볶으면 요리가 아님? 왜 밀키트만 해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감자나 양파, 당근 껍질, 버섯, 밑동 등등 재료 처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도 없고 양도 이입 맞춰서 나오니 재료 썩어서 버릴 일도 없는데 왜 밀키트는 요리가 아닌 거지? 그냥 손질된 재료를 사는 것 뿐인데. 그쵸,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극단으로 가다 보면은 나는 그러면은 뭐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라면은 그러면 애초에 베란다에서 농사까지 지으라 그러지. 와이프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추부터 재배를 다 해가지고 여보 우리 삼겹살 해 먹을까? 삼겹살 상추 싸가지고 먹을까?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좋지. 뭐 당신 직접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지. 일단 돼지부터 사다가 돼지부터 키우고 우리 상추도 키우고 깻잎도 키울 거니까 한 반년 후에 우리 삼겹살 파티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하면 이제 곡괭이 들고 베란다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추수 때가 오면 이제 추수를 하고 그야말로 정성이 담긴 식탁. 야, 정성이 중요하다는 남성분들은 뭐 이게 정말 정성인 거야? 야, 내 기준에서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 밀키트로 음식을 하면은 5분이면 뚝딱 해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막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고 저는 이거는 너무 INTP 입장에서 너무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만 요리하는데 밀키트가 재료 낭비하는 거 없이 딱 좋아요. 역시 밥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름. 솔직히 빨래, 청소, 분리수거 등등 집안일 한 번만 하면 끝이지만 특히나 애도 없고 맞벌이면 뭐 딱히 할 것도 많지 않겠네요. 요리는 아무래도 요리 재료가 남게 되니 처리하기도 힘든데 먹고 나면 티도 잘 안 나니 과소평가하시네요.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분이랑 집안일 바꿔서 해보세요. 집안일 바꿔서 해보라는 거는 이제 남편이 그 추가글로 썼죠. 바꿔서 하는 거 싫다고 했다고. 근데 사실상 일단 빨래 같은 경우에는 할 게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빨래보다 귀찮은 거는 이거야. 요즘에 건조기까지 다 쓰잖아요. 빨래보다 힘든 거는 빨래 개기죠. 개기. 이제 개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건조기 돌려가지고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에 돌린 상태로 이제 필요한 것만 빼서 쓰고 있거든요. 개는 게 존나 귀찮잖아. 자취하는 남자 특이잖아요 이게. 빨래해서 건조기 싹 돌려놓고 건조기에서 그냥 수건 빼다가 쓰고 팬티 빼다가 입고 옷 빼다가 입고 이게 국룰이잖아. 자취남들 국룰. 그래서 이제 빨래는 이제 개는 게 귀찮은 거고 빨래도 사실은 할 게 없지. 뭐 남편이 뭐 하는 말이 빨래, 청소, 분리수거 등등 한다는데 청소도 사실상 로봇 청소기 쓰면은 사실 할 게 없고 분리수거가 사실 귀찮기는 하죠. 근데 분리수거 할 때 여자가 좀 같이 나가줄 수는 있잖아. 그 정도는 같이 하자고 해보세요. 박스 같은 거는 여자가 들 수 있잖아. 그게 무슨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건조기 옷장 겸용이라고 하시는데 맞아. 건조기는 거의 옷장이라고 봐야지. 따뜻한 옷장. 또 건조기에서 이제 모락모락한 그 따끈따끈한 거를 이제 딱 입었을 때 그 느낌도 있잖아요. 걔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 빠는 거보다. 그치?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와이프도 옷 안 개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허례허식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허례허식이 너무 싫고 굳이 막 예쁘게 개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시간을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바에 그냥 안 개도 되니까 수건도 저희 와이프가 맨날 그 호텔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접어놓거든요.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이거 갤 필요도 없이 그냥 수건 이렇게 착착착 펼쳐가지고 쌓아놓기만 해도 나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은 거 보면 확실히 나 되게 좋은 남편감이기는 하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뭐 밀키트도 상관없고 빨래도 안개도 상관없고 그냥 별 그래서 저로서는 약간 이해 못할 타입의 남성분께서 이제 글을 써놓으셔가지고 이 남자를 까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밀키트는 밥 아니냐? 주는 대로 처먹지. 밥저충들 의유 징그러. 쓰니가 집밥을 먹고 싶어하니 밀키트로 해줬겠죠. 주말에만 밥을 먹는다면 솔직히 장을 봐서 밥하면 2인분에 맞는 재료만 사서 집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쓰고 남은 재료들은 평일 내내 냉장고에서 썩을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밀키트가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집밥을 먹고 싶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를 이해해줄 수는 없나요? 남의 남편들이 다 하는 것들을 마치 본인이 엄청 집안일에 적극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다른 남편들 중에 일 끝나고 온 와이프를 위해서 밥 차려놓는 집도 있고요. 와이프가 평일 동안 업무 스트레스 받았을까봐 주말에 마사지 받고 오라고 마사지샵 끊어주는 집도 있어요. 아, 이거는 저도 읽다가 존나 짜증이 나네요. 저 이런 거 딱 싫어합니다. 주말에 마사지 받고 오라고 마사지샵 끊어주는 집도 있어요. 이 지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되게 자기가 똑똑하다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반대로 와이프가 구첩방상을 삼시세끼 내내 자기 일 다니면서 차려주는 와이프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런 여자들이 개거품 물고 달려들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도 여자가 맨날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손수 챙겨주는 여자들도 많아요 하는 순간 이런 여자들 피커스 해가지고 막 혈압 터지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잖아 이거. 주말에 마사지 받고 오라고 무슨 업무 스트레스는 씨발 여자만 받습니까? 남자는 안 받아? 그래서 이 댓글은 좀 빡치는 댓글이네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는 동의를 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밀키트로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2인분에 맞는 재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 4인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최소 이틀은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싫어가지고 저도 먹는 거에 상당히 진심인 편인 사람이라 그냥 밀키트 같은 걸로 해서 딱 2인분만 해가지고 매일매일 반찬을 바꿔가면서 먹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밀키트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손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미역국 같은 거 끓이면은 진짜 무슨 뭐 군대에서 끓이듯이 막 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미역국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밀키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저도. 쓰니도 집안일 완전히 수작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탁기 안 쓰고 손빨래 하나요? 로청 안 쓰고 청소기 물속까지 뻑뻑하고 있나요? 건조기 안 쓰고 님이 직접 널고 털고 개고 다 하지요. 집안일도 은근 자동식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밀키트랑 다를 게 뭔지. 오! 네이트판에 논리왕이 나왔네. 맞아.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하고 이런 거라면은 남편도 로봇 청소기 쓰지 말아야지. 로봇 청소기가 있어도 아내가 여보 로봇 청소기는 너무 성의 없이 정성 없이 청소를 하는 거 아니야? 직접 여보가 청소를 하기로 했으면은 구석구석 직접 허리 숙여가지고 물걸레질 하면서 빠진 부분 없는지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와이프가 아니 세탁기 돌리면은 옷 수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 손빨래 해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와이프도. 와이프가 그러면은 남편한테는 그렇게 손빨래를 시켜놓고 자기는 밀키트로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현대의 문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약간 밀키트는 정성이 없다. 이거는 저는 조금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는 남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조금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 발전한 문물을 쓰는 게 현대인으로서 당연한 건데 말도 안 되게 무슨 감정에 지배돼가지고 밀키트는 정성이 없어. 정성 씨발 존나 F야? 아니 납득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차라리 여자가 먹방 요리사에 나오는 여자 셰프들처럼 요리를 진짜 개 잘해가지고 밀키트로는 도저히 그 맛이 안 나서 나는 정말 맛있는 우리 와이프의 요리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거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정성 따져가면서 씨발 그럴 거면 에이씨 나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 발전한 문물을 조금 이해해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해주신 말이 있단다. 마누라가 해준 대로 처먹어. 아니면 네가 해쳐먹어라. 그놈의 집밥이 그렇게 좋으면 한평생 밥이나 차린 게 인생 업적인 너네 엄마한테 가서 죽을 때까지 얻어쳐먹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밥 타령하지 말고. 그놈의 집밥 타령이 지금 뭐 7, 80년대 발 굽는 시대냐. 어휴 지긋지긋해. 이거는 말이 좀 심하긴 하죠. 남자들은 아내가 내 밥을 차리기 위해 뭔가 고생을 해야 대접받는 것 같고 만족이 되나 봄. 제대로 된 집밥은 전업주부한테 바래야지 뭔. 딱 한 달만 본인이 재료 사다가 밥 차려보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본인이 쓰레기 청소 설거지 하는데 와이프는 밀키트로 간단한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지가 손해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임? 그러면 똑같은
같은 결과물이어도 농사부터 직접 해서 수확한 재료로 만든 밥을 처먹으면 만족을 하겠냐? 같은 결과물이어도 1도속 해보기 싫으면 결혼은 왜 했냐? 고추 떼라. 제가 아까 드립을 친 농사 드립이 여기 나오네요 또. 우리 집 밥 해먹겠다고 파 샀다가 다 썩었어요. 양파도 감자도 당근도. 그래서 저도 밀키트로 요리합니다. 피코크랑 비비고짱. 맞아 진짜로. 그래 나는 억하심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저희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효율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 짜증이 나. 예를 들어서 막 저희 와이프는 막 김장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는 뜯어 말렸거든요. 아니 사 먹으면 되는데 대체 김장을 왜 하려고 하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만약에 일하다가 주방에 나가는데 주방에서 만두를 빚고 있다 이러면은 개빡칠 것 같아 진짜. 우리 와이프가 뭐 만두를 해본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두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두 소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고 있다면 너무 빡칠 것 같아. 아니 저 짓을 왜 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 탑티어 만두 맛집은 비비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만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웬만한 만두 맛집을 가서 먹어봐도 비비고를 이기는 저는 만두집을 못 봤어 진짜로. 진짜 저는 오히려 제 만두에 소신이 약간 있거든요. 제 만두 취향이 만두피가 어느 정도 조금 두꺼워야 돼. 근데 되게 만두 명인, 만두 장인 아니면 만두 맛집이라는 데 가면은 만두피가 되게 얇아요. 막 안에가 다 비칠 정도로 얇아. 그러면 나는 이게 만두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고기 완자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더라고요. 이게 뭐야 만두면은 겉에 있는 밀가루 만두피를 씹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되게 혜자스러운 만두집이라고 할수록 만두피를 엄청 얇게 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만두피가 두꺼우면은 되게 창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두라는 음식은 만두피의 식감과 그 안에 있는 만두소가 잘 어우러졌을 때 황금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막 만두 맛집 이런 데 가면은 만두피를 너무 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오히려 싫어해. 차라리 무슨 진짜 동네 분식집에서 먹는 만두가 저는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와이프가 만두를 직접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 화딱지 날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만두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두에 진심인 사람으로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저는 비효율이 너무 싫어. 비효율이. 매번 요리해서 먹다가 간혹 힘들어서 밀키트로 때우는 걸 타박하는 거라면 남편이 너무하다고 하겠지만 매번 외식 배달 밀키트만 먹어서 요리 좀 해먹자는 게 이상하다고요?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솔직히 혼자 사는 입장에서 집안일 중에 제일 귀찮은 건 밥 해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건 매일 밥을 해먹어야 할 때 매번 장봐오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치우고 매 끼니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겨우니까 남은 재료 처리 안 하면 썩어서 버려야 하니까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다음 끼니는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요리할 메뉴 고르고 해야 되기 때문이지 밀키트 배달시켜서 20분이면 포장 까고 볶든 끓이든 조리든 하면 끝나는데 그게 청소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보다 힘들다고요? 그리고 자꾸 재료 남아 썩는다 하시는데 요즘 1인 가구들 요리해 먹으라고 마트에서도 신선식품들 소량 판매 많이 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지만 내 가족이 원하는데 그 정도 낭비도 못합니까? 그냥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업무 분담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지. 그러니까 뭐든지 정도가 중요한 건데 여기도 얘기하잖아. 요즘 1인 가구들 요리해 먹으라고 마트에서도 신선식품들 소량 판매 많이 합니다. 이 소량 판매를 다 모아놓은 게 죄송하지만 밀키트예요. 이씨 진짜 1인 가구들 요리 편하게 해 먹으라고 마트에서 신선식품들을 소량 판매를 많이 한다며 그 많이 판매하는 소량 야채들을 모아서 파는 게 밀키트야. 아이씨발 뭐가 다른 거야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 정말 이번 주제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힘들다. 왜 이렇게 그리고 뭐 청소 빨래 분리수거보다 힘들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 남자들이 밀키트에 굉장히 많이 긁혀있네. 우린 그걸 밀키트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니까 저게 밀키트잖아. 고기도 밀키트에 딱 맞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뭐 샤브샤브 같은 거를 했을 때 딱 그 1, 2인분짜리에 딱 맞는 고기 양으로 해서 그 밀키트가 딱 나오는 거란 말이야. 대량으로 안 사도 되게. 근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로. 밀키트랑 인스턴트랑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인스턴트 약간 그 비비고 같은 거 돌려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인스턴트도 상관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너무 무덤덤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털털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요리는 이제 맛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저는 인스턴트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밀키트도 포장 몰래 치우면 집밥인 척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반응일지 궁금. 댓글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역할 바꾸기 싫다는 이유? 지가 개꿀 빠는 거 아니까 댓글들 솔직하지 못하네. 아니 개꿀 빠는 거는 맞아. 저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남편이 빨래, 청소, 분리수거를 하는데 혼자서 이제 밀키트로 요리하는 게 끝이다 하면은 서로 맞벌이래잖아 지금. 그러면은 집안 역할 분담을 이제 거의 반반씩으로 해야 되는데 비율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분리수거를 하는 게 무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라고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는 있잖아.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분리수거는 그냥 걸어 나가가지고 분리수거만 하면 사실은 돼 있는 거. 이거는 힘을 쓰는 것도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모아놓고 박스는 박스별로 모아놓고 이러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는 무겁죠. 일반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채우면 무겁지. 근데 남편이 혼자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그거를 버리러 가면은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근데 여자는 가벼운 거 페트병 뭐 캔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같이 나가라는 거지. 이거를 굳이 남자만 할 필요는 사실 없고, 그러니까 밀키트 하는 걸로 굳이 태클을 걸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고, 밀키트는 그냥 밀키트대로 먹으면 되고 어떤 업무 분담 같은 거를 조금 새롭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뭐 그만 봐도 될 것 같고,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집에서 주로 어떻게 식사하시나요? 복수응답이고요. 집에서 원재료를 장 봐서 요리한다가 45.8%나 되네요. 와 대박이네. 아니 집에서 원재료로 요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되게 의외다. 이거는 나이대별로도 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빵, 떡 등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가 21.8%, 가정 간편식을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치는 정도의 조리를 한다가 20.1%, 마트 반찬 가게 등에서 사온 음식을 먹는다가 18.5%,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가 17.6%, 그리고 밀키트가 16.8%가 나왔네요. 그리고 식당에서 포장해만 먹는다가 16.3%. 근데 밀키트 사다 먹는 가정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요? 밀키트 할 바에는 배달이 낫기 때문에. 맞아,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배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배달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죠. 저는 와이프랑 같이 장을 보러 나가면은 굳이 왜 하나하나 재료를 사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서울 등 관심지역 아파트 주상복합 거주자 2023년 조사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걸 즐긴다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기는 하네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먹는 걸 솔직히 좋아하잖아요. 외식하면서 이제 데이트 분위기도 조금 내면서 이런 걸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뭐 나가봤자 돈만 쓰지 그냥 집에서 대충 해먹자 약간 이런 주의고 해가지고,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이가 높아질수록 이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에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거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49%, 그리고 보통이 36%, 부정이 15% 정도가 되네요. 밀키트 구매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재료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가 54.7%, 식사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서가 53.1%, 적은 노력으로 그럴싸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가 39%, 재료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해서가 36.1%, 맛있을 것 같아서가 35.6%, 한 번 먹고 깔끔하게 끝낼 만한 양이라서가 34.4%, 정해진 레시피가 있어서 요리 실패 확률이 낮아서가 31.7%, 요리 후 뒤처리가 비교적 간편해서가 29.5%.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밀키트를 아예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밀키트에다가 다른 재료를 추가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샤브샤브 얘기를 했더니 샤브샤브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는 뭐 저질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샤브샤브 재료들을 살 필요가 아예 없게 밀키트를 하나 사온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고기를 더 넣어 먹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양념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뭐 닭도리탕 이런 거를 밀키트로 사왔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으면 거기 청양고추 같은 거를 좀 더 썰어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양념 같은 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먹으면 확실히 더 편하기는 해가지고 저는 밀키트 정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화된 음식에 대한 거부감과 이용 현황이라는 설문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가 29%, 거부감이 줄어서 조금씩 늘리고 있다가 26.6%, 거부감이 예전과 비슷하다가 18.8%, 예전부터 거부감이 없다가 16.4%, 거부감이 커서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한다가 9.2%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도 있네요. 식사와 식사 준비에 대한 의미 부여 연령별 뚜렷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에 대한 연령별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밥상은 맛보다 정성으로 차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는 설문에서 50대가 48.8%, 그리고 40대가 34.8%, 30대가 23.6%, 그리고 20대가 30%가 나왔다고 하네요. 거의 그러니까 그 틀딱 꼰대가 싫다는 사람들도 남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보니까 틀딱 꼰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정성, 허례, 허식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남성분들도 여자들이 무슨 티적인 생각하는 거를 싫어해서 여자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 여자들은 뭐 논리적인 사고를 못한다 이러면서 뭐 여자들을 무시하는 남성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요리에 대체 정성이 뭐가 중요한가? 맛이 중요하지. 그래서 밥상은 맛만 있으면
있으면 된다가 또 48.6%, 거의 절반이네요. 나이가 당연히 어리면 어릴수록 맛만 있으면 된다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저는 우선 밀키트로 밥 차려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와이프였다, 근데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밀키트로 차려주는 거 나 싫다, 직접 해줘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맞벌이잖아. 나 같으면은 맞벌이니까 뭐 공동 생활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재료를 진짜 오지게 사.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닭도리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당근이 예를 들어 딱 절반만 필요해. 절반만 필요한데 당근 뭐 한 6개 묶음으로 사가지고 당근 한 5개 다 썩히고 맛도 그냥 개 맛없게 그냥 해버린 다음에 남편이 다시 울면서 밀키트를 찾을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남편이 우리 그냥 밀키트 먹자라고 하는 순간, 내 요리가 맛이 없어? 당신 내 요리가 맛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몇 시간 동안이나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주려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이 음식이 고작 그 밀키트 따위보다 맛이 없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이제 뚝뚝뚝뚝 흘리는 거지. 그럼 남편이 이제 좆됐다 씨발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지. 남편이 아 미안해, 아니 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은 내가 맨날 밀키트만 해줄게, 밀키트만 먹어 막 이러면 이제 남편이 나중에는 밀키트를 먹으면서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저라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가 있네요. 이것도 참 신박하다. 밥에 김치류를 말아먹는 남편 누가 이상한가요? 라는 주제예요. 제가 요리해주면 남편이 국물에 김치 종류를 말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북엇국, 소고기국 등등 거기에 김치 한 가득 말아서 비벼 먹는데 같이 밥 먹는데 밥맛이 좀 떨어집니다. 오늘은 미역국에 또 무생채를 말아먹는데 자기 거 자기가 먹는다는데 시비 걸지 말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솔직히 음식 쓰레기 같아서 같이 밥 먹는데 제 입맛도 떨어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누가 이상한가요? 파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부추김치 안 가리고 다 말아먹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남성분 고향이 경상도인가요? 옛날에 그 밈이 있었잖아. 경상도 사람들은 다 쓱 까먹는다고. 그래서 막 쓱 까먹으면 맛있다 하면서 막 쓱 까먹자. 이게 경상도 밈이었잖아. 경상도 사람들은 뭐든지 다 쓱 까먹는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를 조금만 남편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국물이 많이 심심한 게 아닐까? 가장 첫 번째 해결 방안은 김치를 넣어서 말아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지금 그 어디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남편이 지금 이 음식 쓰레기로 이제 만들어 먹고 있는 이 무생채를 넣지 않았을 때의 이 북엇국, 소고기국 등등의 맛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오죽했으면 북엇국을 먹다가 아 씨발 안 되겠다, 무생채라도 넣자. 소고기국이 나왔어. 소고기국을 먹었는데 김치라도 넣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음식에 이제 이거를 넣어 먹기 시작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 음식이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 같은 거 먹을 때도 순댓국에 이제 무생채 나오면 순댓국에 무생채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저도 아재 입맛이라서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친 듯이 비벼 먹지는 않지만 당연히 어떤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국밥에다가 이제 김치 올려가지고 이제 다들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진짜 상남자 타입인 것 같아요. 상남자 특, 밥 먹을 때 젓가락은 쓰지 않는다, 젓가락을 쓰는 순간 고추를 떼야 된다 라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냥 팍팍팍팍 다 넣은 다음에 숟가락도 이렇게 집는 거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모한테 국밥 얻어먹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먹는 타입. 그래서 와 이거 반대수가 존나 엄청나네. 아니 근데 이거 사진을 너무 극혐으로 찍긴 했어. 진짜 너무 음식 쓰레기 같이 찍기는 했다. 솔직히 입맛이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아 그쵸, 입맛이 떨어지죠.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 이러고 먹고 있으면은.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플이 아니 난 여기 네이트판이어가지고 당연히 요리해준 여자의 편을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는데 베플이 본인만 모르는 본인의 음식 솜씨래. 아 사람들이 다 생각이 좀 비슷비슷하구나. 왜 나도 저걸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음식이 맛이 없나라는 생각부터 저는 들었거든요.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를 섞어 먹겠지. 우리도 어떤 밥을 먹을 때 간이 안 맞거나 이러면 소금부터 달라 그러잖아. 근데 남편이 와이프가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소금부터 찾으면 조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김치라도 넣어서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금 있기는 있네요. 이거 국밥에 깍두기 말아서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춧가루 없는 맑은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식성 같네요. 경상도 분인가요? 떡국에 김치 말아 먹는 친구 있거든요. 좀 매운 걸 싫어하는구나 싶었고 저는 음쓰라고 생각 안 했고 다대기 같은 양념장 넣는 거랑 비슷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이라는 게요, 생각 조금만 바꾸면은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아까 음식 쓰레기 같다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비빔밥도 음식 쓰레기 같아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비빔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비빔밥도 사실상 음식 쓰레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막 다 쓱가가지고 막 진짜 막 비벼가지고 비빔밥의 비주얼을 보고 싶으면은 저기 아파트 저기 음식물 쓰레기장 가가지고 그 뚜껑 한번 열어보면 비빔밥 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김치 넣어 먹는 게 막 극혐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사실상 뭐 김치 칼국수 이런 것도 되게 맛있게 먹을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칼국수에 김치 국물이랑 김치를 넣으면 그게 김치 칼국수거든요. 근데 김치 칼국수는 또 맛있다고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확실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음식이 어떨 때 보면 퓨전 음식이 되고 어떨 때 보면 음식 쓰레기가 되고 약간 요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빔밥 안 먹을 거니. 일본 몬자야끼는 그냥 토사물 그 자체인 비주얼이. 맞아. 도쿄 가가지고 몬자야끼 먹는데 몬자야끼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몬자야끼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철판 같은 데다가 토사물 같은 거를 이렇게 쫙 깔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막 그 껌 떼는 그 기구 같은 걸로 껌처럼 이렇게 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사람들이 비주얼이 중요하다 하는데, 비주얼도 자기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있는 게 아닐까. 난 리조또가 참, 그러니까 리조또도 사실 토해놓은 거 같잖아. 개워낸 거 같이 생겼어요 진짜. 근데 이 톡솔린다는 와이프는 리조또 같은 거 해주면은 와 이거 리조또 고급 음식이네 하면서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사실 김치 부침개도 반죽만 보면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20대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술 먹다가 토하는 거 보면은 쟤 또 부침개 부치고 있다고 막 이런 비유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든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좀 국밥 스타일이라 좋아하는 듯. 국밥도 많이 그렇게 먹으니 뭐 나도 좀 비위 약하긴 한데 뭐라 할 것까진. 남편이 저렇게 먹음. 난 사실 오이냉국에 밥 말아 먹는 거 보고도 놀람. 시부모가 저렇게 드심. 자라온 환경이 저랬던 거임. 더러워서 같이 밥 먹기 싫음. 맞아. 그리고 저 그 뭐야 물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물회가 진짜 음식 쓰레기의 끝판왕처럼 생겼어 진짜로. 제가 아까 전에 그 아파트 1층 내려가서 음식 쓰레기통 열어보면은 그게 비빔밥 비주얼이라고 했잖아요. 비빔밥보다 더 음식 쓰레기처럼 생긴 게 사실 물회거든. 말이 안 되는 비주얼이야 진짜. 거기서 이제 음식 쓰레기 냄새만 안 난다 뿐이지 물회 이렇게 나와서 물에 이제 비벼놓은 거 보면은 미친 음식 쓰레기 비주얼이야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면 그냥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음식 쓰레기 솜씨라고 할 뻔했어 지금. 내 음식 실력을 일단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기가 스스로 조금 대장금처럼 이렇게 맛보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덴티파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저거는 비빔밥이다, 우리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문화 비빔밥을 우리 남편이 먹고 있구나, 우리 사랑스러운 남편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속이 울렁거려요. 비위 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물회 좋아하는데 너무해요. 좋아하는 음식 다 망치고 계셔. 아, 다 속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약간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살 빼고 싶을 때 봐야 할 영상. 빌어먹는 직업, 즉 거지나 옛날 옛적 각설이들이 바가지에 국밥 반찬 때려 넣어 저렇게 먹었음, 즉 박상머리 교육 안 받음. 정상적인 부모라면 국에 밥 말아서 먹는 것까지야 놔두지만 저렇게 먹으면 그냥 안 둠. 다른 거 차치하더라도 일단 더러워서 한 겸상 안 함. 더러워 죽겠네. 근데 뭐든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전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사람이 확실히 정도, 선 이런 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확실히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정상적인 교육 어쩌고 저쩌고 할 거라면은 국에 밥 말아 먹는 것도 뭐라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거를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질 거면은 밥에 국도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걸뱅이 같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못 배워 먹었다, 거지 새끼들 같다 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거지 새끼들이나 밥에 국 말아 먹는 거 아니야.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국에 담궜다가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음식 예절에 맞지는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성 같은 것들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카레라이스도 한 번에 비비면 좀 보기 힘든. 지금 이 영상으로 지금 못 먹을 음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카레라이스까지 나왔어. 근데 사실상 비벼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다 그렇긴 해. 대체 이 영상으로 어디까지 지금 사람들의 음식을 못 먹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카레 비빔밥 다 내 최애 음식이라고. 잡채밥, 그치? 잡채밥도 그렇지. 모든 덮밥류가 다 그렇죠. 사실은 모든 덮밥류.
저게 비위까지 상하면 비빔밥은 어떻게 먹음? 비빔밥 바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좋아요 비율이 싫어요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 비주얼을 무슨 정말 후면 카메라 말도 안 되는 그 조명도 되게 전형적인 흑수저 조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되게 비위가 그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밥맛 떨어져 보였던 거지, 사실상 국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입맛이 떨어질 만한 비주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비위 상한다는 사람도 이해가 가고, 반대로 남편도 결혼 잘못했다 생각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먹는 게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 설렁탕 등 취향인데 걷다 대고 비위 상한다니 하면서 글까지 올리는 배우자, 저라면 정 떨어질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수더분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셨어야 하고, 아내는 정석대로 깔끔하게 먹는 남편이랑 결혼하셨어야 하고. 맞아. 이 부부가 조금 그래요.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연인끼리 밥을 먹는데 상대가 밥 먹는 모습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헤어질 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식탐이 되게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몇 개월 전 영상만 봐도 저 완전히 개 미친 돼지 새끼거든요. 막 볼따구가 터질 것 같아. 못 봐줘. 제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막 라면을 막 2개씩 끓여서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 비주얼을 견뎌낸 저희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진짜로 지금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과거 제 몇 개월 전 영상 하나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미친 개씹돼지 새끼가 거기 있어. 근데 그러면서 쿰척쿰척하면서 제가 집에서 맨날 라면 2개씩 끓여 먹고 짜파게티 2개씩 끓여 먹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견뎌낸 저희 와이프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그 정도 살찐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이 김치를 뭐 국에다가 말아먹는 이 정도가 그냥 처먹는 것으로 보인다면은 그 커플은 뭔가 조금 슬픈 커플이라고 조금 보여지기는 하네요. 나 예전에 10년 전 학교 다닐 때도 저런 식으로 밥 다 비벼 먹는 사람 있었는데, 정말 눈앞에서 그러는데 너무 입맛 떨어져서 걔가 밥 먹으면 다 숟가락 내려놨음. 나중에는 머스타드 케찹이랑 밥이랑 오뎅국 비벼 먹는 거 보고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다. 저거 진짜 가정교육 못 받은 거임. 취향이 이러고 있네. 이거 넘어갔잖아. 진짜 머스타드랑 케찹이랑 밥이랑 오뎅국을 비벼 먹는다고? 야, 이거는 약간 거의 벌칙 수준인데. 근데 저렇게 섞어 먹는 게 뭐든지 정도의 차이인데, 저거는 제 정도에서 넘어가기는 했네요. 연애할 땐 안 그랬나? 이제 와서 뭐지? 진짜 국이 맛없어서 김치 맛으로라도 넘기는 걸까? 전 남편이 딱 저랬었음. 뭐든 한 그릇에 말아먹는 행동. 오죽하면 친정 아버지가 나한테 따로 비위상해서 같이 밥 먹기 싫다고 하셨음. 나중에 시댁 가보니 시어머님이 딱 저렇게 드심. 결론은 평생 저렇게 살아서 절대 못 고침. 남들이 봤을 때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맛있고 편하면 된다임. 개밥처럼 먹는 사람 정말 싫어서 쳐다보지 않음. 토할 것 같아서 흰밥 위에 반찬 국물 더럽히고 먹는 것도 너무 싫어. 이 사람은 많이 예민한 타입인 거죠, 사실상. 흰밥 위에 반찬 국물 더럽히고 먹는 것조차도 싫은 거는, 이거는 이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야 됩니다. 진짜 이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진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다. 근데 비위 상하는 것도 이해가 됨. 온갖 국으로 다 저러면 앞에서 보고 있길 레알 힘들 것 같은. 근데 특정인 음식에 그러면 진짜 음식 솜씨에 문제가 있는 거고, 먹는 스타일은 나랑 상관없으니 괜찮은데 같이 먹기 힘든 건 맞다. 그럼 따로 먹어야지 뭐. 우리 아빠도 그러는데 가끔 개밥 같아서 보기 싫긴 함. 싱겁나 보지. 냅둬요. 따로 먹던가 밥 먹는 것까지 뭐라 하면 어째 같이 살아요. 레알 토 나온 음식 예절 없음? 음식물 쓰레기 먹네 진짜. 저럴 거면 쓰레기장 가서 비벼 먹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거임? 내국에 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먹는다는데 뭐가 그렇게 역겨움? 비위 약해서 이지랄 떨지 말고 혼밥하셈 그럼. 야, 진짜 박빙이기는 하다, 사람들 의견이.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이제 비위가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는 거고,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흰밥에 김치국물만 묻혀도 밥맛이 떨어진다 이러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되게 옛날 이게 고전 글인데 이런 우스갯글도 있었어요. 제 순댓국은 제가 알아서 먹을 점점이라는. 그래서 부장님이랑 점심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음. 순댓국이 나오자 부장님이 내 순댓국에 지 맘대로 레시피를 만드는 거임. 들깨가루를 넣어야 한다. 고추기름은 이만큼, 후추도 좀 넣고 깍두기 국물도 필수이다 등등등. 토요일 출근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 순댓국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비주얼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입맛 뚝뚝 떨어짐. 그렇게 내 거 짓고 개판으로 만들고 지는 쩝쩝거리며 잘도 처먹음. 진짜 순댓국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싶었음. 그래도 배는 고프기에 한 숟갈이라도 먹자는 식으로 한술 떴음. 내가 멘붕계에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이유는 점점. 한술 떴는데 겁나 맛있어. 나도 덩달아 쩝쩝거리며 순댓국에 밥 2공기 먹음. 순댓국 한 그릇에 부장 다시 봄이라는 개 완전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장님은 결국에는 순댓국의 진심이었던 분. 순물리에 이 부장님이 해준 레시피대로 입에 딱 넣자마자 옛날에 요리왕 비룡에 나왔던 미입이 딱 뜨면서 갑자기 순대를 타고 이렇게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맛의 대향윤이 펼쳐지고 약간 이런 레시피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와이프분도 눈 한번 딱 감고 이거를
이거를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백종원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눈에다가 이거 딱 씌운 다음에 이제 이 와이프분한테 이거 딱 오 이거 뭐야 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네 무생채잖아 이거 하면서 이러면은 이제 이 여성분의 생각도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리섬님 사진 그만. 근데 남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군대 가가지고 훈련하고 이러면은요 반합에다가 쓱까먹는 경험을 한 번쯤 합니다. 진짜로 반합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훈련 나가서 텐트에서 반합에 맛다시랑 밥이랑 멸치 다 때려 놓고 나물 같은 거 때려 놓고 이렇게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게 존나 맛있긴 해,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먹으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래도 저런 거에 대한 항마력이 좀 높기는 하죠 현실적으로. 왕뚜껑에 참치를 들이모어 먹었는데요. 맞아, 저게 존나 맛있긴 해. 군대 가가지고 이제 부대마다 이제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저도 처음 부대 가가지고 선임들이 처음에 해준 게 그거였어요. 그 냉동을 자기네들이 이제 이등병이 왔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겠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당시에 밖에서 팔지도 않는 그 컵라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컵라면에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빅팜이라고 햄 같은 게 있는데, 빅팜을 썰어서 주는 게 아니라 위를 이렇게 살짝 뜯어가지고 짜면은 빅팜이 이렇게 슬러시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빅팜이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에다가 참치, 여기 말씀하시잖아, 왕뚜껑에 참치 넣어 먹었다고. 참치를 국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 때려 부어버려. 그리고 막 이것저것 다 넣어줘 걷다가. 근데 그게 사실상 그것도 음식 쓰레기잖아요. 근데 그게 존나 맛있어 진짜 이게. 신교대에서 진짜 라면이라는 거는 이제 구경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 냉동 파티를 한번 하면은 진짜 개 맛돌입니다. 그거 진짜 코 박고 먹습니다, 그거 먹을 때.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조금은 높아진 상태로 나오게 되죠. 남자 특 라면을 짬밥으로 만들어 놓은. 맞아. 저도 라면 끓일 때 막 거기다가 스팸도 넣고 막 만두도 넣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와 성적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려니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음식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2등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음식 취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가지고 음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저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만났던 여자애 중에 회를 아예 못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를 만날 때마다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얘는 회를 아예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음식 취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랑은 조금 솔직히 만나는 게 힘들긴 할 것 같다. 근데 또 이런 거는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치킨을 먹을 때 닭 가슴살을 좋아해요. 저는 닭 다리살을 좋아하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취향이 갈리는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치킨을 시키면은 저희 와이프는 가슴살만 먹고, 저는 이제 닭다리 2개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저 같은 돼지 새끼한테는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갈리면은 이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있다. 근데 둘이 같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은 이게 조금 불편해지기는 합니다.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면은, 저는 이제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웰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테이크가 요즘에 무슨 아웃백 같은 데 가면은 되게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구워서 나오잖아요. 내 스테이크, 와이프 스테이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오는 스테이크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2개를 시켜서 먹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큰 스테이크는 하나 시키면 막 20만원 30만원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나나 와이프나 둘 다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미디엄 레어로 이제 시켜서 먹는데, 둘 다 100% 만족스러운 식사는 이제 되지 못하는 거지. 와이프는 웰던으로 바싹 익혀가지고 먹고 싶을 텐데, 나 때문에 미디엄 레어로 먹는 거고, 나는 그냥 레어로 그냥 피가 쭉쭉 나오게 먹고 싶은데 와이프 취향에 맞춰주려고 이제 미디엄 레어로 이제 적정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긴 남는데, 저희가 무슨 뭐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어가지고 이것보다 치킨을 먹을 때 각자 먹고 싶은 부위만 먹을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연인의 어떤 취향이 안 맞을 때가 가장 힘든가라는 조사에서 입맛이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연애까지는 조금 참는다 쳐도 결혼할 때는 확실히 이거를 조금 잘 따지기는 해야겠다. 내가 이 여자랑 아니면 이 남자랑 살면서 음식 안 맞는 거를 평생 참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밥 먹을 때마다 서로가 꼴보기 싫어지면은 이것도 큰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밥에 김치를 말아먹는 남편.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여성분의 요리 실력도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약간 또 소시오패스 기질이 살아나가지고 약간 INTP스러운 로봇 같은 사고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배드엣을 보면 본인만 모르는 본인의 음식 솜씨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남편한테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추구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남 탓을 하기 전에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자.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정말 그게 너무
싫으시다면은 김치를 국에 말지 않아도 완벽한 맛을 내는 국을 끓이는 걸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비빔밥도 사실은 음식 쓰레기의 비주얼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조금 이렇게 넣어 먹는 거 조금 이렇게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머스타드 소스까지 걷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또 선을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남편이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